자, 소송은 우리가 크게 2단계로 분류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형사소송 같은 걸 잘 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 심사, 1단계 심사. 요걸 이제 소송 요건 심사, 소송 요건 심사. 그다음에 소의 적법 심사, 이렇게 말합니다. 적법 심사. 적법 요건이라고도 하고요. 적법 요건. 기본적으로 소송 요건, 소의 적법 요건이 갖춰져야 2단계인 어디로 가냐? 갖춰져야만 2단계인 본안 판단으로 가게 됩니다. 본안 판단으로 가게 되는 게 이제 소송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쟁점들을 추출해내서 봐야겠죠. 그래서 소송 요건이 대표적인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상 적격이라는 겁니다. 대상 적격. 요게 대상이에요. 소의 대상이 되는 거. 이게 소의 대상, 소의 대상이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상이 되는 것. 대상 적격은 일단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분성이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처분성이 있을 것. 처분이어야 되는 거죠. 있을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 행정행위의 개념에서 살펴보겠지만 구체적 규율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성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취소 소송 같은 경우도 이제 원고 적격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고 적격. 그죠? 적격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자격입니다. 적합한 자격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죠. 이 원고는 적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적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적격, 아무나 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까 여기다 그림을 지어버렸지만, 시도경찰청장 행정청이 누구한테 갑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어떤 건가요?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 내가 직접 나에게 내려진 이러한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갑은 얼마든지 원고 적격이 인정돼요. 이걸 표현할 때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것 이렇게 말합니다. 법률상 이익의 침해. 이게 됩니다. 그럼 법률상 이익이 뭐냐? 이게 또 걔네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적당량을 뽑아서 암기해서 답안에 현출시키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원고가 적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무조건 다 써주는 건 아니에요. 구체적인 제시된 사례에서 그 논점들을 이제 추출해 줘야겠죠. 그리고 같이 당사자와 관련된 피고 적격, 그죠? 요거 이제 행정소송법 조문을 잘 익혀두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아무나 그냥 김영사 기분 나쁘니까 그냥 김영사 때문이야. 김순경이 나를 단속해서 그래. 그렇다고 해서 피고가 될 수는 없죠. 이 사람도 자격이 있는 자. 주로 이제 이런 항고소송에서는 주로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입니다. 원칙은 주로 처분청, 처분을 행한. 처분청은 자신의 명의로 구체적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고 적격자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고 적격, 피고 적격 봤으니까 그 외에 또 뭐가 있냐? 또 자주 나오는 쟁점이 또 최근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소 기간을 준수할 것, 제소 기간을 준수할 것. 뭐 이런 건 뭐 나중에 암기를 하셔야겠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뭐 이런 것들을 기간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행정심판 전체 요건이 필요한 경우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체. 뭐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을 때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를 뭐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요 사안은 이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가 적용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것도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협의의 소익 같은 거 있습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이다. 그리고 이제 권리보호 이익이라고 해요. 권리보호 이익. 결국 쟁송, 이런 소송이든 심판이든 왜 하려는 거예요? 이러한 나에게 내려진 침익적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킴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겠죠. 소송을 제기했어. 막 상대방 시도경
서울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물론 이제 서울시 경찰청장보다는 뭐 주로 이제 경찰서장을 상대로 많이 하겠죠. 위임이 내려진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게 된다. 근데 소송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뭐죠? 소송을 하다 보면 이제 변호사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정말 유능하다고 보는 변호사는 우리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소송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소송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 특히 그 형사재판이라면 내가 아예 기소당하지 않게 해주는 이런 변호사가 가장 유능한 변호사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하다가 사고 쳐갖고 또, 깜빵 들어가 있는 이런 변호사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돈으로 매수하고 이러다가. 어쨌든 뭐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고. 어쨌든, 그런 것들. 협의의 소익이라는 건 결국은 권리보익, 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 판결을 통해서 없앰으로 인해서, 뭔가 나에게 이득이 있어야겠죠. 근데 소송 계속 중에 행정청이 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이 상실이 됐다. 그러면 소송을 더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목적을 달성했죠. 그런 게 협의의 소익이 없다. 권리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죠. 주요 쟁점. 요게 이제 소송 요건, 적법 요건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개씩을 이제 답안에서 쓸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구비를 못했다. 이 중에 뭐라도 하나 대상 적격이 안 된다. 원고 적격이 안 된다. 뭔가 구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형식 재판으로 각하를 받게 됩니다. 각하. 그래서 이거는 각하 판결을 받으면서 재판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져야만 어디로 간다고요? 본안 판단으로 가서 결국 여기에 와서 본안에서는 뭘 보는 거겠어요? 자, 법원 입장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뭐 어떤지 이게 효력을 없앨지 말지를 결정하겠죠. 법원은 뭘 보고 있는 걸까? 갑은 왜 이걸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적법하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제기 안 했겠죠.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결국 이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안 판단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것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법성 전체, 위법성 일반을 심사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소송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판단했을 때 그럼 법원은 이 각하라는 판결은 형식 재판이라고 했죠? 그럼 본안 판단을 하면 이제 실체 재판을 해주겠죠. 그래서 뭐 굳이 말하자면 형사소송으로 따지면 유무죄 재판하듯이 심판을 하겠죠.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기각 판결, 인용 판결,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사정 판결 같은 게 있습니다. 기각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했을 때 기각을 해버리는 거고요. 인용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 다시 말하면 요 취소소송에서는 이게 취소 판결이 될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용을 해준 거겠죠. 사정 판결은 이제 특이하죠. 이것도 뭐 단문으로도 나오고 했던 이런 내용들. 그래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용 판결을 해야겠죠. 이유가 있으나 공익상의 사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게 사정 판결입니다. 요 절차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문제 같은 게 나왔을 때 처분이 위법하냐, 과연 인용될 수 있냐, 인용될 수 있냐는 위법하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그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이제 주로 우리 답안에서는 위법한지 여부를 팔 때는 주, 내, 절, 형,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여기상의, 형식상의 하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위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근데 준해절형 저기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려면 우리가 뭘 공부해야 돼요? 일반론을 공부해 두는 거예요. 더 어떤 내용들이 걸리는 것인지, 뭐 올해 시험 문제로 따지면 행정절차법상의 하자, 절차법상의 하자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답안을 채워 나가게 됩니다.